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옵션. 옵션이란 말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옵션이다 이럴 때는 옵션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개념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권리를 얘기합니다. 살 권리, 팔 권리를 옵션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주식과 채권.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채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거나 판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 주식의 경우는 바로 회사의 뭐가 되죠? 주주가 되는 권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채권은 바로 돈을 빌려주는 사채. 대표적인 예를 들어라 그러면 바로 이 주식의 경우는 바로 스톡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반면에 이게 채권은 본드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채는 채권에 속하고 주식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스톡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사느냐 파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옵션의 개념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옵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과 이걸 살 수 있는 권리, 콜 옵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우리는 풋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옵션은 바로 대상이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사고 판단을 할 때 콜 옵션 살 수 있는 권리, 살 권리를 얘기하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풋 옵션은 팔 권리를 갖다 얘기한다. 팔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옵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옵션은 어떠냐 그러면 이런 이와 같이 물건을 갖다 우리가 취급하는데 이 옵션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파생이라는 말은 원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정상은 돈을 주고 물건 사고 물건 주고 돈 받고 현물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현찰 거래 또는 여러분 잘 아는 현물 거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현물 거래에 파생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래다. 그러니까 거래가 왜 되느냐 그러면 더 늘어난 파생된 하나의 내용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파생된 내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옵션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옵션은 권리를 얘기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원리와 그 다음 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미래 날짜로 물건을 갖다 서로 주고받겠다 그러는 선물이라는 얘기가 있죠. 선물은 국제 공물이나 또는 공산품이나 이런 곳에서 서로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완성시키는 내용을 갖다 우리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스왑은 외환을 얘기합니다. 외환. 예를 들어 환율에서 스왑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단 내가 1대 1200으로 예를 들면 너에게 1000달러를 갖다 써주겠다. 1000달러를 사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반면에 날짜가 지난 뒤에는 다시 팔겠다. 이 바잉과 셀링을 갖다가 같이 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사고 파는 걸 갖다 같이 하는 걸 갖다가 환거래라고 얘기를 하죠. 환은 바로 뭐가 되느냐. 둥글다. 이래서 일단 1대 1200으로 내가 사주고 그 다음에 1대에 들어나 1300으로 내가 판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바잉과 셀링을 갖다 같이 하며 둥글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환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환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지금은 팔지만 다음에 사줄게. 지금은 사지만 다음에 팔아줄게. 이런 이야기의 거래를 갖다 우리는 얘기하는데 특히 외환에 있어서 스왑 거래다. 이 스왑은 철저히 뭐가 되냐? 외환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서로 팔고 사는 역할을 할 때 스왑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세 가지는 다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하나의 현찰 거래로부터 현찰 거래는 현금을 주고 팔고 사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파생된 더 늘어난 하나의 거래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파생 상품을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앞으로 배우게 될 뒤쪽에 옵션 거래다 하는 말은 주식과 채권을 살 권리, 팔 권리를 얘기하고 선물은 국제 공물이나 또는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여러 가지 물건에 있어서 선물로 미리 먼저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통장을 통하여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 결제를 해나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선물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뒤에 가면 선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도. 이 선도는 선물과는 반대로 계약을 미리 먼저 하지만 나중에 파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배추밭. 이 농부와 상인과의 거래에서 유리하면
서로가 어느 정도 맞으면 행사를 하지만 너무 억울하다. 이럴 땐 계약금을 갖다 배상하고 해야 되냐 포기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라 그런 이야기는 선물은 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선도는 상황에 따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해야 되느냐 포기해도 된다. 한 이야기가 바로 선도거래인데 우리가 뒤에 가면서 하나하나 선물 선도 선물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파생상품이지만 선도는 아니다. 선도는 거래가 반드시 해야 되느냐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계약이 승립이 됩니다. 계약이 반드시 성립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나 이 선도는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며 바로 선도는 배추밭대기다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나눠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옵션 거래 지금 이 장면은 옵션을 배우죠. 조금 이따 배우는 선물이나 그 뒤쪽에 가면 국제 환율이나 또는 국제 무역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국제 여러 가지 거래에서는 수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현찰 거래, 현물 거래로부터 파생된 뭐가 되느냐 파생 상품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그럴 때는 옵션, 콜옵션, 풋옵션 살 권리, 팔 권리 이게 바로 옵션을 얘기하는 이야기 OP라는 얘기를 갖다 쓰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미리 계약을 갖다 먼저 해놓고 나중에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선물 거래와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배추밭대기처럼 성립이 안 돼도 되는 선도 거래가 있는데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스카음은 아까 환거래라고 얘기했죠. 1대 1200일 때 내가 1000달러를 사주겠다. 대신 날짜가 되면 네가 1대 1300원으로 팔아라. 사고 파는 걸 서로가 교환하는 제도를 환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나오는 이야기가 수합이다.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전부 다 정상 뭐가 되느냐 현찰 거래로부터 파생된 파생상품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면 정관리를 뭐 잘 하시는 분은 뭐 이런 얘기를 뭐 저렇게 자세히 설명하느냐 이럴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일단 옵션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뒤쪽 가면서 옵션이 나오고 옵션은 권리입니다. 팔 권리, 살 권리. 보통 우리가 판다 그럴 때 콜, 산다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죄송합니다. 산다 그럴 때가 뭐가 되느냐 살 권리가 콜. 그 다음에 판다 그럴 때 풋 하는 말을 쓴다는 거 알아두고 선물, 선도를 비교할 거고 수합을 비교할 것이다 하는 말을 드리며 옵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옵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옵션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꼼꼼하게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옵션 거래 같은 거는 요즘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시사성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옵션의 이야기가 굉장히 단골 손님처럼 나오게 되는 이유가 그만큼 오늘의 시대는 바로 왜 되느냐면 파생 상품의 시대다. 정상적 매매, 돈 주고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생된 범위를 확대하는 서로의 거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가만히 한 번 더 이 파생 상품의 옵션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죠.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현재 만원하는 주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원한다. 근데 어떠냐 그러면 이 현재 가격이 만원인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12월 오늘 1일이 만약에 10일이 만원 한단 말이야.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년 뭐 가서 시간이 지난 뒤에 내년 한 6월이 되면 틀림없이 12,000원으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거 올라가리라 예측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이 만원짜리가 그때쯤 되면 9,000원으로 떨어질 거야. 일단 크게 보면 올라갈 거와 떨어질 것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의 집단이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원이다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은 사고 싶겠죠. 사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살려면 만원을 다 줘야 돼. 근데 뭐 한 주를 산다 그러면 모르지만 몇십만 주, 몇백만 주를 갖다 살 때는 돈이 엄청난 큰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일일이 현찰 거래하면 현찰 거래가 되면 당연히 뭐 일반적인 현물 거래가 되겠죠. 근데 왜 되느냐? 12,000원 되면 그걸 생각할 때 돈을 만원이나 주고 사기는 어려우니까 300원을 줍니다. 300원을 옵션이라는 이야기로 내가 내년 6월 말일이라고 하죠. 말일날 이걸 만원에 내가 사겠다.
살 수 있는 권리를 네가 팔아라.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살 권리가 뭐가 되냐? 500원을 주지만 살 권리를 갖다 줬다. 그래서 이걸 갖다 300원을 옵션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OP다. OP인데 이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능하면 살 권리니까 콜 옵션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자. 옵션인데 이때는 살 권리니까 콜 옵션이라고 불러주자. 300원 주고 만원 조회하려면 300원 주고 나중 가서 자기가 만원의 살 권리. 그럼 이 사람 12,000원 됐다 그러면 300원 주고 2,000원. 완전히 이해되죠? 엄청난 지렛대에서 우리 레버리지라는 얘기를 했죠. 탄력적이다. 파급적이다.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안 그럼 만원 주면 12,000원 됐다 그러면 이건 얼마밖에 안 돼? 2,000원밖에 이득을 갖다 못 봤다 이거죠. 20%란 말이야. 만원에 대하여 2,000원. 근데 여기는 300원 주고 만원짜리가 12,000원 됐다 그러면 얼마 되죠? 우리가 300원 분에 2,000원을 올리면은 거의 6배, 600%, 680%, 거의 700%. 엄청난 파급적 뭐가 되느냐? 효과를 준다. 그래 파생상품은 머리만 잘 쓰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아주 파급적이죠. 작은 돈 가지고. 그러니까 정상 현물거래와는 달리 파생 하나의 요즘 와서 많은 사람들의 머리싸움. 나의 머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레버리지 효과. 300원 가지고 2,000원 버는 거야. 만원 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 현물거래 같은 만원 주고 12,000원 됐다. 그래 봐야 20%밖에 안 돼. 근데 여기는 왜 되죠? 300원 주고 2,000원 번다. 얼마나 파급적입니까? 얼마나 파급적입니까? 그래서 300원 주고 살 권리를 구하는 걸 갖다 콜옵션이라고 하고 만약 여기에서 9,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 입장.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매입자가 되죠. 매입자. 나중 가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매입자가 된다. 콜옵션을 주고. 그럼 여기에 떨어질 거다 그러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매도자. 판매자가 된다. 여기 스스로가 상반된 견해죠. 상반된 견해 올라갈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매입할 거고 떨어질 거다 그런 사람은 콜옵션을 갖다 상대에게 돈 받고 떨어질 건데 그럼 이제 만약에 나중 가서 이게 만원짜리가 정말 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300원 줬어. 그럼 만원짜리가 9,000원이 됐다 그러면 1,000원 떨어졌어. 근데 누가 9,000원 된 걸 갖다 만원에 뭐가 됩니까? 살 이유가 없지. 손해가 더 심하니까. 안 그래도 300원 줬는데 9,000원이 됐다 그럴 때는 포기하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300원을 먹는 거예요. 300원. 누가? 매도자는 300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너무나 파생적이다. 너무 왜 되죠? 탄력적이다. 현찰 거래를 하면 불과 20%인데 이 300원 주고 2,000원 거의 700%에 가까워. 이 사람 만약 횡재를 하는 거죠. 횡재. 여기는 만약에 자기는 어떤 생각이 반대자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는 300원 공짜 먹자 이런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떨어졌다 그럴 때는 300원 그냥 먹고 이 사람 잠수. 왜 300원 줬지만 또 300원 1,000원이 떨어졌는데 자기 책임인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지. 포기한다.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콜옵션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럼 그걸로 잘못하면 이 사람이 콜, 반대가 풋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콜은 콜로 끝나는 거야. 콜은 콜로. 매입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는데 가격이 올라갔다. 매입자는 끝까지 주장하겠죠. 그러나 만약 떨어졌다. 그럼 이 매도자는 300원 먹으면서 판 사람은 왜 이 사람 잠수 타버려. 300원 줬는데 또 1,000원 떨어졌는데 자기가 말라 또 만원에 사겠느냐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사서 유리하면 살 거고 불리하면 이 사람 포기할 거라. 포기하면 이 판 사람이 300원 뭐가 되냐? 마진 옵션을 먹는다. 이런 시스템이 뭐냐? 옵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옵션에 대한 내용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에 풋옵션의 이야기를 보자 이거죠. 어떤 거냐? 현재 만원하는 어떤 애랑 주식이 있어. 근데 이 주식이 이제 어떠냐 그러면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9,000원 정도로 떨어질 것 같아. 뭐 작게 떨어지면 덜하지만 한 7, 8,000원 될 것 같아. 7, 8,000원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 반면에 여기서 무슨 소리야? 12,000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원짜리를 갖다가 이되면 현재 자기는 가지고 있지만 팔아버리면 될 거 아니냐. 떨어질 줄 알면. 근데
예를 들어 정부에 또는 공공기관에 뭐가 되느냐가 묶여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팔 수가 없잖아. 보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팔아야 되는데 못 파니까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 7,000원이면 3,000원이나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럴 경우는 팔 권리, 이렇게 될 거다 이래가 300원을 주고 7,000원이 되어도 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산다. 그럼 거꾸로 이거 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야, 떨어지긴 무슨 떨어져, 이 주식 갖다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은 반대로,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소위 어떻게 되죠? 풋옵션을 이 사람은 사,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팔 권리를 다 샀단 말이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수용해주는 상대가 되는 사람이 왜 되느냐 그럼 매도자가, 이 사람은 매도자야. 매입자가 생길 거라 이거야. 자, 여기 매입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만 원짜리를 7,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살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어떻게 되느냐? 반대쪽은 사줄 거다 이거죠. 사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슨 소리야? 만 원짜리지만 이거는 올라갈 거야. 그럼 300원을 먹고 올라가 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죠? 변피지. 근데 여기는 거꾸로 예를 들어 300원을 주고 3,000원 손해볼 걸 갖다 값한다는 얘기가 되지. 300원 주고 3,000원 떨어질 가격을 자기는 값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300원에 대하여 3,000원. 엄청난 1000%지.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 자, 우리가 봤을 때 살 권리를 갖다 우리는 콜 옵션이다. 상대가 따로 있어. 이 콜의 반대 풋, 풋의 반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콜 옵션은 콜 옵션대로 상대가 있고 풋 옵션은 풋 옵션대로 상대가 있는 거지. 요거 반대 요거, 요거 반대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콜은 콜대로 풋은 풋대로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며 옵션의 개념은 굉장히 잘 다 현찰 거래와 달라. 권리금만 딱 준단 말이에요. 살 권리 콜 옵션, 팔 권리 풋 옵션. 만약 예를 들어 자기가 방향으로 간다면 작은 돈을 가지고 엄청난 횡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옵션이다. 그럼 상대는 어떻게 되죠? 반대 예측을 하는데 오히려 자기 예상이 맞아떨어지면 옵션을 공짜로 먹는다. 바로 돈을 공짜로 먹는다 이거지. 예를 들어 여기에 300원 받았는데 나중 떨어져 버렸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안 살 거니까 300원만 먹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팔 권리를 갖다 생산했는데 예를 들어 올라갔다 그러면 이 사람 300원만 먹고 끝나는 거야. 왜? 올라갔는데 누가 팔겠느냐 이거지. 팔 이유가 없지. 만 원에. 이와 같이 옵션은 바로 머리싸움. 올라갈 거다 팔 권리, 살 권리, 팔 권리를 갖다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현물 거래, 현찰 거래와 달리 파생된 상품이라고 불러준다. 그 중에 옵션은 특히 살 권리, 콜 옵션, 팔 권리, 바로 풋 옵션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고 있고 두 가지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의 반대 풋, 풋의 반대 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돼. 상대는 꼭 있어. 상대는 꼭 있어. 얘 반대 예측하는 사람. 그럼 반대 예측이 맞을 때는 권리만 먹고 요 옵션만 먹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 바로 매도자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더 옵션이라는 말이 별로 우리 생활에는 쓰지 않지만 용어나 재무관리 쪽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옵션에서 옵션은 주식과 채권을 갖다가 이제 서로 사고 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만기일이 뭐죠? 약속날. 만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행사를 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옵션의 만기. 옵션의 만기를 갖다가 약속일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느냐? 바로 여기서는 옵션이다. 옵션의 만기일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만기일이란 말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옵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잔여 만기. 자, 뭐 10달을 잡았다 그러면 10달이 지나면 만기가 된 걸 갖다가 만기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행사일은 뭐를 갖다 행사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느냐. 근데 행사는 바로 기초자산을 사거나 파는 가격이 정해졌을 때, 그죠? 기초자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이 정해진 자산을 기초자산이라고 하죠. 기초자산을 갖다 뭐 하느냐 그러면 산 거, 파는 거, 바로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거나 파는 가격, 사거나 파는 가격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행사 가격이다.
만기에 직접 사고 파는 가격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기초자산을 사고 파는 가격을 갖다 우리는 행사 가격이라고 불러준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산이다 그럴 때 기초자산은 뭐를 갖다 기초자산이라고 하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옵션을 행사해서 얻게 되는 자산의 가치. 바로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초. 처음 예를 들어 아까 여기 기초자산이야. 10,000원짜리였다. 나중에 12,000원. 이 12,000원 되는 게 뭐가 되죠? 행사. 이건 무슨 가격? 기초. 또 10,000원이 9,000원이 되었다. 10,000원 뭐가 돼? 기초가. 여기는 뭐가 되죠? 9,000원이 뭐가 되죠? 행사 가격이다. 만기는 약속한 날짜다.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옵션의 세 가지 기능이다 해서 중요한 거 약속 날짜 만기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실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행사하는 그 기초자산의 사거나 파는 가격. 그리고 기초자산은 요 상태의 가격을 기초자산의 가격이라 한다. 아까 살권리, 팔권리 바로 옵션의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바로 약속날을 갖다 우리는 만기일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마지막 만기일에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을 우리는 행사 가격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제 바로 사고 팔 시점에 요 가격을 우리는 뭐랄까 하냐 기초자산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옵션에서 자주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권리에 따른 구분, 옵션의 종류가 어떤 거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옵션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를 누누이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천천히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 옵션은 어떤 거고 풋 옵션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바로 권리를 살라 그래요. 살 권리.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13,000원 오를 거다 이럴 때 300원 주고 살 권리를 갖다 살 때 사는 거다 그래가 우리가 콜이란 말을 쓰죠. 콜은 소환하다 사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거죠. 콜 이런 얘기가 된다. 반면에 풋은 뭐가 되느냐? 아, 가격이 떨어질 텐데 내가 나중 지금 팔기는 굉장히 곤란하다. 팔 권리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겠다. 이럴 때 팔 권리가 뭐가 되죠? 풋이다. 내려놓다. 풋 옵션이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가 되죠. 이거 한번 정리를 우리가 잘하고 살 권리, 팔 권리 작은 돈을 주며 자, 요때 이 사람은 매입자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겠지. 왜? 현재 기초자산이 10,000원이란 말이야. 나중에 가서 행사할 때 12,000원 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왜 되죠? 300원 주고 2,000원 넘는 결과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상대는 따로 있다 이거죠.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매도할 거고 그럼 나중에 매도자가 어떻게 되죠? 하나당 2,000원씩 손해를 보며 300원 먹은 것 때문에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어떻게 되죠? 서로가 머리사업.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뭐가 되죠? 투기. 이런 쪽에 옵션이 많이 쓰여진다. 그리고 이 바로 거꾸로 떨어질 걸 생각해서 팔아야지 그러는 사람의 입장에 반대. 이거는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반대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콜은 콜대로 행사하는 가격이 있고 반대자가 있어. 풋은 풋대로 행사하는 사람이 있고 사는 반응해주는 사람, 반대 뜻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는 만기일에 따라 우리가 구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기일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옵션은 계약을 하고도 언제라도 우리가 예를 들느냐 그러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미국은 언제라도 계약이 됐다 그러면 만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예를 들면 행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옵션을 갖다 썼고 만기를 뭐 언제다 그러면 언제라도 미국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유럽은 어떻죠? 만기일에만 뭐가 되느냐 행사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언제라도 가능하다 그럴 땐 미국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은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한문으로 정립하기는 여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 정리하기가 어렵다. 만기까지 수시로 언제라도 이런 조건이라면 어떤 우리 한문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만기일에 가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뭐가 되냐? 유럽식이 우리 바로 교과서를 갖다 공부하는데 항상 어디 되죠?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국식의 경우는 언제라도 자기가 만약 콜이든 풋이든
행사하고 싶을 때 계약만 하고 만기일이 있지만 그 중간 사이에 언제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오늘이 만약에 뭐 12월 10일이다. 내년 6월 말일이다. 이럴 때 미국식은 12월 10일 날 계약이 되고 6월 30일이 만기일이라 그러면 이 사이에 언제라도 자기가 행사할 수 있어. 근데 왜 이러냐? 유럽식은 6월 말일 날 가야만 하루 동안의 행사가 가능하다. 여러분은 바로 우리가 학문으로 얘기하려면 미국식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해지지. 미국식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럼 있다 그러는 것만 알고 언제라도 요청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유럽식은 정해진 날짜 하루에만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옵션에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다. 콜옵션 살권리, 풋옵션 팔권리. 미국식은 언제라도 예를 들어 계약을 맺으면 언제라도 그 사이에 만기가 되기 전에 언제라도 요청하면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유럽식은 정해진 날, 약속된 날, 그날만 뭐가 되느냐? 사고 판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며 학문에서는 유럽식을 갖다가 우리가 취해야 되지 미국식을 취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은 자주 시험에 나오고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옵션의 성격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또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옵션은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4가지 기능이 있다. 옵션은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떤가? 여러분이 흥미진진하게. 왜? 돈을 많이 벌려면 옵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돈 장사를 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갖다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달아보고 앞부분은 좀 차근차근 나가며 옵션을 갖다 우리가 배우더라도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진짜 시험 볼 때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맨 먼저 위험에 대한 해지 기능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에 발생한 무한한 기초자산에 발행한 기업의 가치에 의해된다 그러면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일종의 이거죠. 위험을 갖다 단지 남에게 떠넘기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봤을 때 옵션을 갖다 발행한 기업은 아무 관계없어. 예를 들어 삼성의 주식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팔 사람 살 권리, 팔 권리 한다면 삼성이 아니라 삼성은 여기 있어. 삼성 주식은 내 삼성 주식에서는 아무 관계없어. 이 삼성이 발행한 주식을 놔놓고 A와 B가 서로가 이해되느냐? 산다, 판다는 콜과 풋을 갖다 우리가 얼마든지 콜과 풋 옵션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삼성회사와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옵션 거래의 기초자산이 되는 바로 주식은 발행기업과는 아무 관계없다. 삼성이 관여하는 게 아니야. 바로 삼성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A와 삼성의 주식에 관심 있는 B가 서로가 이해되죠. 살 권리, 팔 권리를 나누고 서로가 이해되죠. 게임을 치른다 하는 이야기지 삼성이 관계되는 게 아니다. 삼성이 관계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옵션의 특징이다. 옵션의 기능을 갖다 우리가 넣는데 특징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군요. 이제 여러분하고 특징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쪽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특징에 제가 먼저 내겨놨는데 바로 요거다. 아무 관계없다. 발행한 기업과는 아무 무관하다. 삼성 주식이라면 삼성 주식을 사고 팔겠다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콜의 경우, 풋의 경우, 살 권리, 팔 권리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가 바로 첫 번째. 기업과는 무관하다. 기업과 무관하다. 발행한 기업과는 무관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옵션은 발행한 기업과는 관계없이 관련되는 사람, 살 권리, 팔 권리를 서로 사고 파는 사람끼리 해결하는 거지 기업이 관여하는 게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죠?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두 번째는 바로 옵션의 거래 시 행사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초 가격에 뭐가 되느냐 따라 가치가 변한다. 그렇죠? 옵션 거래 시에 만기 행사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초 자산의 가격에 따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10,000원짜리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이게 12,000원보다 만기가 돼서 올라갔다 이럴 때는 살 사람 꼭 사겠지. 그러나 예를 들어 9,000원으로 하강했다 이럴 때는 뭐가 되죠? 300원 OP를 줬으니까 이 사람은 왜 되죠? 300원 줬는데 또 1,000원이 떨어졌어. 그럼 포기해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옵션의 거래 시 만기와 행사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다. 언제? 아까 제가 그랬죠? 만기와 행사. 행사는 오늘이란 말이에요. 만기는 약속 날짜예요. 거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가서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다음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옵션의 소유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권리를 행사한다. 그렇죠. 살 권리, 팔 권리를 산 사람, 돈 주고 산 사람은 바로 예를 들어 콜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사겠다는 얘기인데 사기가 유리하면 행사해. 예를 들어 팔겠다고 옵션을 갖다가 산 사람, 물론 다 돈은 300원 줬단 말이에요. 몇천 원짜리지만 돈은 아주 소액을 주는 거지. 실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권리만 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살 사람이 유리하면 행사해, 불리하면 잠수. 반대의 경우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풋 옵션은 팔 권리인데 유리하면 팔아. 300원 주고 몇천 원. 그렇지만 한두 주가 아니니까 엄청난 많은 뭐가 됩니까? 바로 돈을 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옵션은 유리한 경우만 행사한다. 불리하면 잠수 타도 된다. 그죠? 잠수 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 콜 옵션자, 풋 옵션자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옵션 매도자는 매입한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 팔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다. 왜? 옵션의 프리미엄을 지급받아 먹었으니까. 옵션의 프리미엄을 지급받아 먹었으니까. 옵션의 매도자는 옵션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일정한 뭐가 되느냐? 옵션 프리미엄을 갖다가 받아야 한다. 옵션의 프리미엄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옵션의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 지불이 아니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받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첫째 이해를 하자. 옵션은 하나하나 정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옵션의 기능을 갖다 우리가 보자. 그래서 이제 옵션의 특징은 다시 한번 간단히 얘기하면 기초자산을 발행한 기업과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삼성 주식, 삼성 관여 안 해. 삼성 주식을 사겠다 팔겠다는 사람들끼리 예측을 해서 머리싸움으로 누가 이기느냐. 여기에 따라 현행을 갖다 돈 주고 사고 파는 현찰 거래와는 달리 권리만 사고 팔기 때문에 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훨씬 작게. 그렇지만 나중에 효과는 파급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게 바로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미리 행사 가격이나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초자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올라갔나? 내려갔나?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느냐? 변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소유자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뭐가 되느냐? 행사를 한다. 콜옵션의 경우는 사는 게 유리할 때, 풋옵션은 파는 게 유리할 때 행사를 하고, 만약에 반대 경우가 일어나면 잠수를 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죠. 옵션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리한 경우에만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대가가 왜 옵션의 프리미엄을 주죠? 유리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의미 때문에. 그래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판단 못하면 어떻게 되죠? 덮어 써야 된다. 속된 말로 덮어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증권시장에서는 현찰 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만 주고 사는, 작은 돈을 주고 권리만 사고 파는 이런 두 사람의 행위를 얘기한다 하는 게 옵션의 특징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가면 옵션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옵션은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 자, 옵션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예측을 하는데, 예측 싸움이죠. 누가 똑바른 예측을 하느냐, 누가 더 정확한 예측을 하느냐, 다 전문가들이겠죠. 여기 뭐 슬픈 사람이 나와가 자기들이 예측하고 이런 사람 아니겠죠. 다 여기만 나와서 송두리째 해야 되느냐 그러면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모인다. 옵션 시장에는 그런 거지. 전혀 무관한 아무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옵션 거래를 할 힘을 만무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맨 먼저 옵션은 첫째 어떤 거죠? 그렇죠. 위험을 딴 사람에게 떠넘긴다. 내가 사야 되는데 현재 돈은 없어. 그렇지만 왜 되느냐? 현재 돈 없지만 뭐가 되느냐? 살 권리를 삼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
아, 팔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팔 수가 없어. 그럼 팔 권리를 사놓는 게 낫다 이거지. 그래서 이건 바로 위험을 해지한다. 나의 위험을 가만히 앉아서 덮어서는 걸 뭐게 되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게 한다 해서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화 위험을 갖다 통해 분산할 수 있다. 자기의 바로 어떤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돈으로 해결한다 하는 말이 되죠.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보험가입자의 위험을 뜸하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냐? 옵션도 프리미엄을 갖다 받고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매입자의 위험을 뜸맡아 준다 이런 얘기가 되지. 뜸맡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일명 뭐라 그러냐? 해지. 해지란 말, 해지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울타리, 방어를 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위험의 해지 기능이다. 해지는 바로 나의 위험을 작은 돈을 주고 방어를 한다. 이런 개념이다 하는 게 위험 해지 기능이다 하는 말이 되고, 해지는 위험을 뜸안는다, 울타리를 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는 레버리지 효과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본다. 아까 얘기했죠. 실제로 거래를 하려면 몇천 든데 300원 주고 예를 들어 한 만원짜리가 한 12,000원 될 거야. 근데 이거 지금 내가 살라니까 돈이 없어. 얼마 주고 사느냐? 300원 주고 산다 이거죠. 300원 주고 사지만 현찰 주면 만원이야. 만원인데 나중에 12,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건 2,000원이지. 만원분의 기껏해야 해야 되느냐? 2,000원밖에 이득을 갖다 못 보는 20%란 말이야. 현찰 거래 같으면 20%가 뭐가 되냐? 바로 이익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300원 주고 2,000원을 갖다가 우리가 막 보니까 뭐가 되느냐? 이거 엄청난.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 거의 700%에 가까운 600% 700%에 가까운 뭐가 되느냐? 효과를 보지 않느냐. 이와 같이 20% 700%에 가까운 뭐 약이죠. 약 700% 엄청난 파급적이다. 이 파급적이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뭐를 하죠?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널뛰기다. 옛날에 앞에 왜 레버리지 효과 뭐 이런 얘기했죠? 영어로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 결합 레버리지 이럴 때 레버리지는 널뛰기. 엄청난 파급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파급적이다. 왜? 300원 들여가지고 만원 들이는 게 아니라 300원 들여가지고 왜 되느냐? 2,000원 넘는다. 700%에 뭐가 되냐? 게임을 치르고 있다니까 엄청난 파격적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거의 현찰 거래만 주고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현찰 거래 이외에는 없었단 말이야. 현찰 거래. 현찰 거래만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되죠? 바로 옵션이라는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작은 돈을 가지고 일종의 뭐가 됩니까? 미래 선물 거래를 하더라 이거지. 선물 거래를 함으로 해서 레버리지 효과와 파생, 새로운 상품, 새로운 하나의 어떤 파생 상품 이걸 갖다 우리가 만들어준다. 현찰과 아니라 파생. 우리가 더 해야 됩니까? 상품 속에서 파생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 파생 상품은 여러 가지 뭐가 되냐? 파급적인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뭐가 되느냐? 작은 주가 지수로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위험을 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효율적이다. 그런 말은 낮은 가격으로. 돈을 갖다 현찰 거래 같은 만원 다 줘야 되는데 낮은 가격 옵션이라는 거는 작은 가격을 주고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되느냐? 포트폴리오의 유용성.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이런 옵션은 상당히 해야 되느냐? 파급적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의 위험을 딴 사람에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떠넘기게 한다. 울타리를 튼다. 이런 얘기에서 해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작은 돈을 들여가 엄청난 파급적 효과를 이루니까 레버리지 기능이 있다. 그리고 현찰 거래만 아니라 작은 돈으로도 사고 팔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아까 말하던 파생상품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내가 현찰 거래에서 내 돈을 100% 가져야만 실제로 사고 파는데 여기는 어떠죠? 바로 작은 돈을 가지고 현찰 거래도 할 수 있고 현찰 거래는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게 싫으면 작은 돈으로 권리만 실제로 사고 파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예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예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며 거기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예제가 있습니다. 주식의 일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를 3개월 후, 지금부터 3개월 후에 이 말이죠. 행사 가격은 만원. 행사 가격 만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대상의 물건의 가치가 만원이다 이거지.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보자 이거죠. 자, 맨 먼저 콜옵션을 매입하는 사람. 콜옵션을 갖다 매입하는 사람은 권리자가 되지. 즉, 살 권리를 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이 사람은 3개월 후에 기초자산 A를 갖다가 주가가 만원보다 커지면 콜옵션은 300원 주고 샀지만 행사를 할 거다 이거지. 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살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 예를 들어서 이 큰 이익을 갖다 보는 거죠. 만약에 기초자산 A가 주가가 만원보다 떨어졌다. 그럼 옵션 가격만 떼먹히고 자기가 포기하고 행사를 하지 않지. 돈 준 것만 해도 좋은데 지금 가격이 떨어졌어. 떨어지고 사서 뭐 할 거야? 자기로 봐서는 어떻게 되죠?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면 이미 옵션의 가격도 좋고 떨어진 가격도 지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때 포기한다 이거지. 포기가 있는 게 바로 현물 거래와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콜옵션 매입자는 바로 권리를 샀다는 얘기가 되죠. 반면에 콜옵션의 매도자는 나는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니라 떨어진다는 반대 예측을 하는 사람 쪽에서 이제 바로 어떻게 되죠? 매입자가 사면 팔아주는 거지. 웃으며 파는 거지. 무슨 소리야, 떨어질 건데 걱정 마. 나는 옵션의 프리미엄만 먹고 게임을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라. 그럼 여러분들 콜옵션의 매도자는 콜옵션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옵션의 프리미엄은 얻을 수 있지만 기초자산 A가 만약에 만원보다 클 때는 그 차익만큼을 매입자에게 줘야 돼요. 땜빵 쓰는 거죠. 가격 올라가 버리고. 반면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졌다 이럴 때는 어디 되죠? 옵션만 먹고 자기는 어떠죠? 면책. 아무 책임이 없어. 아무 책임이 없어.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콜옵션의 매도자의 경우라고 말한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풋옵션. 아까는 바로 콜옵션은 둘 다 사겠다. 그게 응하는 사람. 이번에는 풋옵션은 팔겠다. 응하는 사람. 이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보면 뭐가 되냐. 옵션 가격에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3개월 후에 기초자산 A를 만원보다 작은 가격으로 뭐가 되느냐 그럼 행사해서 차이만큼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만약 기초자산 A가 만원보다 크면 풋옵션 행사해. 풋옵션 행사해. 만원보다 낮다면 가격 떨어질 거라 그랬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행사해. 왜? 만원짜리를 7,000원 됐다 그러면 7,000원에 의되느냐? 7,000원 돼도 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래 될 거고 만약 예를 들어 그렇지 않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예 어떻습니까? 자기가 산 옵션만 포기하고 반대 결과가 나오면 잠수를 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게 우리가 콜옵션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매도자와 매입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풋옵션 매도자와 매입자의 그 권리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옵션을 잘못하면 새로운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제가 진행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